또 사람들이 각성을 하잖아요. 한쪽으로 가다가 이거 좀 이상한데 싶으면 일로 돌아오고 가다가 돌아오고 큰 걱정 안 해도 또 금방 또 돌아올 거예요. 요거는 뺐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많이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실적 발표 때마다 들어온 건데 드디어 이번 주에 합니다. 이거 뭐냐면 그 정확한 질문들이 그거였는데, 그러니까 전업 투자 하는 형들 보면 맨날 실적 발표, 실적 시즌이다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실적 시즌에 바쁘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왜 바쁘냐, 무슨 뜻이냐, 뭐 그런 질문도 있었고, 실적을 보고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투자 업력 좀 되시는 형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린이 형들은 그거 모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센티멘트 다 보지만은 그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우리 뭐 전업 투자자들 전부의 로직이라고 하면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고, 저의 로직, 제 로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몇 가지 이제 사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는 이제 뭐 텔레그램도 가끔 보긴 하는데 저는 주로 요거 보거든요. 저는 요거 보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요게 이제 장중에 실적이 올라오면은 여기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지금 마지막에 올라온 게 8월 11일 날 코오롱 글로벌이 올라왔고, 지금 이제 날짜 순으로 제가 이렇게 올라오게 해놨어요. 9일 거, 10일 거, 11일 거.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예. 이게 다트에 있는 데이터인데, 다트에 있는 날 데이터 그대로 뽑아서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그때 그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는 회사가 몇 개 없어가지고 그냥 보였는데, 이제 회사가 많이 올라오니까 제가 페이지당 100개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여기 지금 주소창에 맥스 리절트 해가지고 100개씩 보이게. 근데 이거 제가 백엔드 프로그램은 제가 만든 게 아니어서 파라미터가 어떤 식으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요걸로 통제를 해요. 근데 어쨌든 요거를 숫자를 100을 맞추니까 100개씩 보여서 이게 시원해서. 이것도 뭐 숫자를 너무 많이 쓰면 안 되더라고. 2000 이렇게 쓰면 안 나와. 그래서 100이 제일 최적화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회사가 실적 발표를 많이 해서 100개 넘어갔을 때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안 넘어가거든요. 이게 제가 원래 다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주소를 그대로 따서 갖고 온 게 아니고, 좀 편하게 보려고 뒤에 거 따온 거라 아마 이게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안 먹혀서 안 넘어가는 건데, 이게 질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넘어가냐면, 제가 링크 이따 드릴게요. 여기 커런트 페이지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dart.fss.or.kr, 여기 전자공시 주소죠. 그 다음에 dsab007 디렉토리에 디테일 서치 ax 물음표 뒤에 보면 커런트 페이지라고 있어요. 현재 페이지. 지금 1번에 와 있죠. 1번 와 있죠. 요걸 2번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커런트 페이지 2번으로 바꾸면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보시다시피 2번으로 이렇게 와요.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편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2번으로 넘어왔죠. 101, 102, 103. 나 3번 넘어가고 싶다. 요거 3으로 바꾸면 돼요. 3번 페이지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안 된다는 제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나중에 혹시 더 좋은 방법 있으면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뭐 따로 이거 파싱해갖고 따로 만들든지. 일단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넘어갔고, 여기 지금 1페이지에서 지금 최근 거부터 나오잖아요. 최근 거부터 나오는데, 이걸 또 만약에 옛날 거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 옛날 순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DSC 요거를 ASC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러면 옛날 거 제일 먼저 공시된 거부터 나오죠. 날짜 지금 7월 3일 거부터 먼저 나오죠. 정렬, 내림차순 오름차순 정렬 바꾸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실적 제일 나중에 발표한 게 지난주 금요일날 코오롱 글로벌, 요거 DSC 요거 시리즈 있죠. 시리즈. 이거 자꾸 움직여. 보기 복잡한데,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ND 뒤에 파라미터의 값는 값, AND 뒤에 파라미터는 뒤에 값, 이 구조거든요. AND 파라미터 뒤에 는 값. 그러니까 질문값인데 그거를 AND로 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어렵잖아요. 보시면은
질문은 답 엔드, 질문은 답 엔드, 질문은 답 엔드, 질문은 답 엔드. 다 요 구조예요. 어려운 거 없어요. 그래서 시리즈에서 DSC 요거 해놓은 거를 내림차순으로 오름차순은 ASC니까 이렇게 SC로 바꿔주면 제일 먼저 공시한 거 파라다이스 IR 이렇게 볼 수 있고, 다시 최근 거 보고 싶으면 여기 DSC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질문하신 형님 들어오셨나 오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 발표가 된 걸 보고 저의 로직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좀 약간 뒤에 소개드릴 내용은 반드시 그렇다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금융시장에 절대는 없고 무조건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그냥 제 로직일 뿐이지 남들은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냥 망고 송 선생 생각이다. 그러니까 답이 아니니까 절대 이걸 답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경향이 짙더라, 그럴 확률이 높더라 정도로만 그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뒤에 이제 말씀드리는 게 학문적으로 당연히 검증된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데이터를 다 뽑아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본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제 주관적으로 만들어진 경험이니까 그냥 쟤는 그냥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꾼 형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주린이 형들이 질문 많이 하신 거라 주린이 형들 이제 좀 이해를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꾼 형들은 보시고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아마. 뭐 다 아는 거네. 그런 내용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분기 실적을 보고 뭔가 대응을 하는 거는 어쩌면 트레이딩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쩌면 인베스팅을 위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존버란다 누구야, 존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좋은 회사를 뭐 타이밍 재지 말고 무조건 사라고 하시잖아요. 주가가 고점이든 저점이든 뭐 무조건 사라고 하시는데, 저는 또 그런 기초적인 그 마인드에는 동의를 하지만 저점이든 고점이든 사는 게 이건 좀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는 이제 약간의 잡음이나 이런 게 생겼을 때 조금이라도 싸게 사는 트레이딩 형식으로 싸게 사서 길게 인베스팅으로 끌고 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트레이딩이고 어쩌면 인베스팅을 위한, 한 푼이라도 싸게 사기 위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된 차트들은 혹시 이거 내가 아는 회사 차트인데 싶더라도 그 회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예시를 위해서, 설명을 위해서 그냥 동원된 차트일 뿐임을 말씀드립니다. 요런 경우가 있죠. 요런 경우 실적이 잘 나올 거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떤 다른 선행 지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식을 사서 끌어올렸든 아니면 실적이 밖으로 샜든 해서 주가가 이미 선반영이 돼서 쪼르륵 올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날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어요. 실적이 실제로 잘 나왔어. 보통 이제 요렇게 될 확률은 없죠. 실적 서프라이즈다 보니까 이미 주가가 선반영 됐어도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좀 낮고, 숨고르기 하면서 옆으로 갈 확률이 한 보통 정도 확률. 그러니까 시장은 이제 이번 분기 말고 이제 다시 다음 분기로 눈이 가 있죠. 내가 과연 다음 분기에도 더 실적을 잘 낼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거를 이제 눈치 싸움을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빌빌 길 거예요 아마. 기다가 다음에도 잘할 것 같으면 가겠지 다시. 아니면은 재차 상승할 확률은 없죠. 당연히 실적 서프라이즈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똑같은 회사인데 이미 선반영돼서 주가가 슬금슬금 올라왔어요. 실적이 샜든지 아니면 뭐 어떤 선행 지표로 사람들이 눈치를 챘든지. 근데 지금 요번 경우에는 실적이 부합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랑 주주들이 실적이 이 정도 나올 거야. 그래? 실적 잘 나오네? 해서 그걸 이미 선반영을 다 시켜버렸고 그대로 실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봐봐요. 만약에 실적이 부합된 케이스인데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할 확률은 없습니다. 이걸 뭐 요새 셀온이라 많이 하죠. 셀온. 그러니까는 고수들은 이미 실적 나오기 전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알고 선반영 시켜서 들어가 있는데, 초짜들은 실적 잘 나왔네 하고 여기 꼭다리에 딱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꼭다리에 딱 들어가. 그럼 이제
그 초짜들이 들어오는 거 물량, 걔들한테 물량 다 던지고 고수들 튀어나가니까 세론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하락 갑니다, 하락. 실적 부합 케이스예요. 실적이 무난하게 나온 케이스. 잘 나왔는데 모두가 예상하는 케이스로. 그 다음에 이제 보합하는 확률이 있는데 요거는 보통 확률인데 요게 이제 이 회사가 이 내재가치 안 본다. 그냥 이 회사는 모멘텀이 앞으로 좀 더 있고 장세도 약간 모멘텀을 본다 하면은 조금 더 옆으로 가다가 또 다음 분기 눈치 보겠죠. 네. 잘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지금 이미 선반영이 이만큼 된 상황에서 다시 상승할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대체로 이제 만약에 여기서 셀온, 근데 저는 셀온이라는 단어를 주식하면서 올해 처음 들었어, 올해.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단어를 쓰더라고. 그러니까 2021년에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입되고 그때 젊은 친구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원래 우리가 알던 개념인데 거기에 새로운 용어가 많이 생겼어요. 원래 이거 옛날에 뭐 재료 소멸, 뭐 빼따꼼풀리, 뭐 선반영 뭐 이런 단어 썼었잖아요. 근데 뭐 또 요즘은 셀온이라 그러대요. 그래서 만약에 선반영된 주가가 실적이 부합돼서 꼭지에서 내리기 시작하면은 이 경우에 만약에 가격 조정을 진짜 깊게 받는다, 만약에 이렇게 깊게 받아서 이렇게 막 내재가치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기회가 발생하겠죠. 네. 근데 아까 같은 케이스입니다. 주가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걸 이제 미리 알고 선반영이 됐는데 실적이 부합한 케이스예요. 이 선반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실적이 딱 나왔어요. 근데 보면 주가가 실제 이제 회사 가치보다는 아직도 싸. 이만큼 올랐지만 아직 회사 가치 저 위에 있어. 더 올라가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 좀 약간 재밌는 케이스인데, 요거는 당연히 뭐 세론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요. 이거는 뭐 내재 가치고 뭐고 그런 확률도 높고. 왜냐면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틀린다. 죄송.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일단은 장기 투자를 안 할 확률이 높거든요. 여기 다른 사람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을 초짜라고 했는데 초짜일 확률이 90%. 근데 혹시 나머지 10% 정도는 고수일 수도 있어요. 이 회사가 더 성장할 거라 생각하고 뭐 그냥 그 존니 대표님처럼 그냥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 초짜일 겁니다. 요거는 이제 내재 가치가 위에 있는 케이스인데 그러거나 말거나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단기로 다 팔고 나갈 거거든. 그래서 단기적으로 세론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아니면은 실적이 잘 나왔는데 싸네 해서 뭔가 그 추세 추종과 가치 투자 마인드를 이게 섞어서 갖고 있는 이상한 큰손 형들이 들어와서 재차 상승할 확률도 있다. 아니면 보합할 확률도 있다. 이 경우는 좀 신기해요. 아무튼 요 세 개 다 확률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고 좀 대응을 해야 되는 케이스.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도 만약에 혹시 세론을 맞아갖고 떨어지면은 이 경우는 그냥 가격 조정 받으면 그냥 추가 매수 기회가 발생하겠죠. 우리가 여기 어디선가 사서 갖고 있다면 이 경우는 뭐 오버슈팅하고 뭐 세론이 나오든 뭐 하든 그냥 일단은 그냥 가만히 방향 나오는 거 보고 홀딩하는 게 맞죠. 내재 가치가 위에 있으니까. 만약 좀 떨어진다 싶으면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 보고 있다가 추가 매수해도 되고, 그죠? 오른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고. 보합. 이 경우에 가격 횡보 기간이 만약에 길어진다. 만약에 요렇게 가다가 옆으로 좀 긴다. 근데 기는 게 조금 기간이 많이 길어진다, 만약에. 근데 그동안 이제 회사 실적이 몇 번 더 발표가 돼가지고 내재 가치가 조금씩 계속 오르면은 이 가격하고 가치 괴리가 커지겠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또 추가 매수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실적 쇼크가 난 케이스인데 주가가 잘 나올 거라고 실적이 셌어요. 세가지고 뭐 여의도에 돌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지표를 보고 들어갔는데 실적이 세가지고 야, 그 회사 바닐라 주식회사 실적 잘 나온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미리 선반영을 딱 시켜놨어. 그래서 요날 실적이 나왔어요. 두구두구 실적이 나왔는데 쇼크야. 그럼 당연히 박살납니다. 이거는 재차 상승할 확률도 낮고 보합 확률도 낮고 이건 그냥 폭락이에요. 폭락. 오를 거라고 선반영 시켜놨는데 쇼크 나면 당연히 폭락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반대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주가가 계속 내려오다가 이것도 실적이 셌습니다. 셌어. 실적이 뭐 회사 주변 사람들로 셌던지 뭐 아니면 뭐 어떤 선행 지표
선행지표 같은 걸로 셌든지 해서 야, 그 회사 실적 잘 안 나온대 라고 소문이 미리 돌았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주가를 미리 던져. 근데 이날 실적을 발표했거든요.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잘 나왔네? 실적 잘 나왔잖아. 서프라이즈, 실적 서프라이즈. 이거 차트 미장 차트입니다. 미장 차트. 빨간 게 하락이고 초록색이 상승이에요. 우리나라 회사로 하면 오해받을까봐 미장 차트로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거라고 하방으로 선반영을 받아버렸는데 실제로 실적이 발표돼 보니까 서프라이즈예요. 요 경우는 무조건 반등합니다. 반등. 거의 무조건 아니고 확률이죠. 예. 반등할 확률이 높습니다. 당연히 부합 확률 낮고 하락할 확률 낮고 반등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이 경우는 바로 반등하든 아니면 조금 빠졌다가 막 약간 이렇게 바닥 잡으면서 반등하든 어쨌든 반등합니다. 이거는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왔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적이 부합한 케이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 실적 안 좋대라고 실적이 세가지고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 안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부합했죠. 어느 정도 안 좋은 실적이 이제 가격이 반영이 된 거예요. 뚜까 맞고. 그 경우에는 당연히 반등할 확률은 보통 이거는 뭐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요. 조금 더 얻어맞다가 보합으로 가든지 조금 이제 뭐 반등으로 가다가 다시 보합으로 오든지 뭔가 옆으로 길 확률이 높아요. 이건 지금 내재 가치가 위에 가격이 떨어졌지만 내재 가치보다 싼 상태일 때 그 상태일 때는이니까 반등할 확률이 조금 있다. 보통이다. 그렇지만은 보합으로 갈 확률이 높다. 이게 왜냐면은 실적이 안 좋을 거를 미리 알고 사람들이 주식을 던진 거잖아요. 근데 실적이 실제로 안 좋게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확 튀어오를 확률은 없는 거죠. 이 회사 상태는 계속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내재 가치가 어쨌든 요 위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합할 확률이 높다. 그다음에 만약에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내재 가치보다 아직 비싸요. 아직 비싼데 실적이 실제로 안 좋게 부합으로 나왔다. 그럼 요 경우는 좀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이 경우는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아니면 옆으로 가든지. 예. 반등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 실적이 안 좋대. 이 곤조 주식회사 이 회사가 실적이 안 좋대 하고 미리 선반영해서 주가 다 빼버렸어요. 미리 이제 실적이 세가지고 다 튀었는데 실적 발표하는 날 봤더니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실적이 더 안 좋아. 더 안 좋아요. 그럼 당연히 밑으로 더 빠집니다. 더 빠져. 예. 지금 여기 이제 그 유명한 말 있죠.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이 바닥인 줄 알았더니 지하 4층, 지하 5층이 있더라 하는 회사가 이제 이런 회사 케이스가 되는 거죠. 선반영해서 뺐는데 그보다 더 안 좋게 나와 실적이. 그럼 더 빠지는 거죠. 요거는 하락할 확률이 높은, 반등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내재가치 기울기, 내가 그거 그림은 못 그려가지고 게리야. 나도 사실 마음 같아갖고는 이 내재가치 꿈틀꿈틀 이렇게 예쁘게 그리고 싶었거든. 근데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의 한계야 이게. 이거 대충 이해해줘. 대충 이해해줘. 알겠지? 그리고 여기 선을 그어놓고 약간 이렇게 흐릿하게 해놓은 이유가 대충 이 정도가 이 회사 내재가치 범위다. 내재가치란 게 칼로 썰듯이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니까. 자, 이제 요 케이스는 이제 주가가 뭐 빌빌 기고 있어요. 빌빌. 빌빌 기고 있는데 이게 기간이 좀 길어요. 좀 긴 기간 동안 빌빌 기고 있는데 내재 가치보다 낮은 상태에서 빌빌 기고 있어. 근데 어느 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실적 서프라이즈가 팍 나왔어. 그럼 요거는 당연히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겠죠. 이게 아주 소외주가 아니라면. 근데 만약에 소외주다. 그러면 보합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서프라이즈 나오든지 말든지. 당연히 하락할 확률은 별로 없고요. 마찬가지로 내재 가치보다 훨씬 싼 상태의 주가가 뭐 장기로 오랫동안 옆으로 비빌 기고 있었어요. 아니면 실적 부합이 발생했어요. 이거는 뭐 그냥 뭐 계속 비빌 기겠죠. 이렇게 비빌 긴다는 건 뭐냐면 이게 거래량도 많고 뭐 인지도도 있는 회사고 뭐 유명한 회사지만 뭐 덩치가 너무 커가지고 그다지 뭐 업사이드 다운사이드가 없는 케이스도 있을 거고
아니면 회사는 되게 뭐 괜찮은데 뭐 안전마진도 있고 뭐 회사 성장성도 괜찮고 돈도 잘 버는데 계속 횡보한다. 그건 이거 아직 인기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뭐 소외돼 있거나. 그러니까 이 회사 이런 회사가 실적이 부합돼봤자 옆으로 또 비비비비 길 확률은 없죠. 예. 컨센이 있을래나 이런 회사가. 그리고 당연히 뭐 이런 회사라고 해도 주주들은 있을 테니까 실적 쇼크가 나왔다. 내재 가치보다 싼 상태에서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저번에 제가 가치와 가격의 괴리 그 예전에 한번 영상 만들어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실제로 우리 가치 투자 이론대로면은 내재 가치에 주가가 언젠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실적 쇼크 났다고 떨어져도 이건 마음 아픈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반대로 이제 가치보다 주가가 비싼 케이스죠. 가치보다 주가가 비싼 케이스고 드드드 횡보하고 있는데 서프라이즈 나오면은 이거 하락하는 확률이 아니고 그냥 이거 보합 확률. 요거는 또 보합할 확률이 높죠. 이게 만약에 회사가 인지도가 좀 있고 좀 거래량도 좀 있고 인지도도 있고 아니면은 소외된 회사인데 어떤 뭐 텔레그램에 눈에 띄었든지 어쨌든 뭔가 트리거가 있다면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반등할 확률을 만들어 주겠지만 만약에 소외된 회사거나 눈에 안 띄었거나 아니면 뭐 덩치가 너무 크거나 하여튼 뭐 그다지 시장에서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은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더라도 보합 확률로 갈 확률이 높죠. 뭐 당연히 빠지진 않고 당연히 빠질 확률은 좀 낮고 아무리 이게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비싸도 일단 실적 서프라이즈가 났으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비싼 케이스인데 실적이 그냥 부합했다. 원래 나오던 대로 따박따박 나왔다. 그럼 뭐 쭉 가겠죠. 별로 관심 없는 회사일 테니까. 근데 이제 요 쇼크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비싼데 실적 쇼크가 났다. 이건 당연히 좀 시장 관심이 없는 회사들은 마음 아픈 게 덩치가 크거나 시장 관심이 없는 소외주거나 할 때 실적이 잘 나와도 그다지 그 인기를 못 받다가 주가가 이게 실적이 쇼크 나면 또 희한하게 빠져요. 이게 참 마음 아픕니다. 이런 회사들.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뭐 컨센이 있는 회사는 이제 컨센 따라 그 실적 발표되면 막 주가가 요동치죠. 컨센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시장 컨센인데 시장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이제 뭐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들이 이 회사의 실적은 얼마가 나올 거야라고 하는 그 빈도 높은 쪽에 있는 빈도 그 숫자가 시장의 컨센일 텐데 컨센이 없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 기관에서 커버를 안 하거나 별로 인기 없는 회사 그런 경우에는 내 컨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해서 밸류에이션을 해서 내가 이 회사는 이번 분기에는 실적 어느 정도 나올 것 같고 적정 주가는 어느 정도일 것 같다 그런 거를 좀 내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나만의 컨센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내가 이 회사 실적을 이 정도로 추정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실적이 좀 부진하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 주가가 막 이렇게 움직이진 않겠죠. 이건 오로지 내 혼자 갖고 있는 컨센이니까요. 그래서 나 말고도 어떤 주주들이 나랑 비슷하게 본 사람들이 있어서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 근데 이 회사가 잠깐 빠지더라도 미래에는 좋아질 게 뻔한데 나는 장기 투자할 회사인데 잠깐 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사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 컨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에 컨센이 없으면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희망적인 예측으로 막 5년 미래까지 땡겨온 거는 무서워잉. 맞아. 컨센이 없는 회사이지만 이게 약간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뭐 2분기에 3분기에 실적이 얼마 나올 거야 라고 해준 컨센은 없지만 이 회사를 지켜보고 있는 터줏대감들은 또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터줏대감들의 의중이 사실 중요한데 보면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돼요. 보면은 둘째 아까 전에는 이제 나만의 컨센을 보자 그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참고해 보자. 뭐냐 하면 이제 이날 실적이 발표됐는데 뭔가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 종목을 갖고 아우르는 큰 손 형님들이 생각하기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땡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주가 흐름으로 센티 체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 실적이 나오자마자 당일날 주가가 이렇게 그 반영되는 케이스가 있고, 이렇게 약간 나중에 반영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나중에 반영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실적은 이날 발표가 됐는데 뭔가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같은데 반응이 없어요. 소외주라서. 그래서 분명히 나만의 컨센으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실적 서프라이즈인 것 같다. 저는 분명히 실적을 이만큼 예상했는데 실제 발표된 실적은 이만큼이야. 그러면 좀 용기 있게 매수할 줄도 알아야 돼요. 나만의 곤조로. 왜냐면 실제로 이렇게 며칠 지나고 나서 후반영 되는 수도 있거든요. 이걸 후반영이라고 하는데, 아까 이거는 실적이 발표되고 바로 반영되는 거고, 이렇게 여기 며칠 있다가 반영되거나 아니면 몇 시간 있다가 반영되거나 아니면 뭐 내일 반영되거나 이렇게 후반영이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도 한동안은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 기업을 갖고 있는 터줏대감 형님들이 생각하기에 실적이 잘 나온 거거든요. 근데 당일날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아리까리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내가 분명히 공부했을 때는 엄청 실적 잘 나온 건데, 턴 어라운드도 된 거고 실적이 잘 나온 건데 왜 주가는 안 움직이지? 하고 며칠 지켜보다가 무서워서 안 사는 케이스가 많거든. 근데 약간 내 곤조를 믿고 사야 돼요. 결국에는 누군가가 뒤늦게 후반영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보면 적어놨네 제목. 이건 후반영이라고도 하고 반영 시점은 제각각의 있깁니다. 예. 약간 뭐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은, 저는 좀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저는 이제 컴돌이니까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 실적을 좀 빨리빨리 예전에 봤거든요. 요즘은 텔레그램이 워낙 퍼져가지고 좀 그런데, 예전에 이제 텔레그램 많이 안 쓰고 사람들 그런 인터넷 도구들 많이 안 쓸 때 저는 좀 빨리 실적을 빨리 받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번 분기는 매출 얼마에 영업이익 얼마 나올 거다라고 아까 제가 앞에서 공부했던 거, 내 컨센. 왜냐면은 제가 갖고 있는 회사들은 기관이 커버를 많이 안 해주는 회사들 위주니까 저만의 컨센이 있었는데, 뭔가 실적이 되게 잘 나왔어요.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실적이 잘 나왔어. 근데 주가가 잠잠해. 왜 잠잠하지? 몰라. 난 좋으니까 그냥 산다 하고 막 왕창 사나요. 근데 한 10분 뒤에 보면 막 주가가 갑자기 막 10%씩 뛰고 15%씩 뛰고 그랬거든요. 그게 후반영이에요, 후반영. 내가 공부한 거는 나를 믿고 좀 매수하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이런 건 선반영이잖아요. 선반영. 어디 갔어? 이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하기 전에 주가 오른 거, 이건 선반영이잖아요. 뭔가 이벤트가 있기 전에 먼저 주가가 반영돼 버린 거, 이게 선반영이잖아요. 근데 후반영 되는 케이스도 꽤 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다른 사람들보다 정보를 좀 빨리 습득하고, 정보 매매는 저는 추천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미리 좀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공부가 좀 돼 있고, 내가 좀 하여튼 이 종목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공부가 많이 돼 있고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용기를 갖고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에 후반영 될 수도 있거든요. 후반영 케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모범생이에요.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계속 가파른 속도로 계속 커요. 계속 커서 처음에는 주주들이 긴가민가 하다가 이 실적이 이렇게 빨리 큰다고? 이상한데? 해서 다음 분기 지켜보지. 그래서 또 실적이 이만큼 빨리 커요. 다음 분기 지켜보자 했더니 진짜로 계속 그렇게 가니까 이제 주가가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적을.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 계속 잘하니까 이제 주주들이 이 회사는 모범생이다 해서 퍼를 땡겨오기 시작합니다. 포워드 퍼, 내년 포워드 퍼가 5배일 거야. 이때도 내년 포워드 퍼가 5배일 거야. 이렇게 주가가 몇 배 올랐는데 또 내년 포워드 퍼가 5배일 거야. 이렇게 주가 몇 배 올랐는데 내년 포워드 퍼가 5배일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현재 주가 기준으로, 현재 이익 기준으로는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쵸? 미래 이익, 5년 뒤에 이익을 땡겨온 거고 15년 뒤에 이익을 땡겨오고, 얘는 잘하잖아 해서 30년 뒤에 이익을 땡겨오고, 우리 얘 모범생은 잘하니까 60년 뒤에 이익까지 땡겨오고, 점점 이제 PER이 높아지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의 근거는 내년 포워드 퍼는 5배일 거야, 계속. 왜냐?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이익이 더 빠르게 올라서 포워드 퍼는 낮아질 거야 하는데, 실제로 퍼는 계속 높아지죠. 이 얘기는 주가가 오르는 게 더 빠르다는 겁니다, 이익보다. 그래서 요 케이스가 뭐냐면,
계속 그 이렇게 주주들이 주가의 미래 이익을 땡겨오면서 기대치를 계속 높여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실적이 부합이 떴다. 그래. 너는 수학을 97점 받을 거야 라고 해서 주주들이 97점을 다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얘가 잘해가지고 97점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꾸준히 잘하는 모범생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신뢰는 점점 높아져서 점점 미래의 이익을 당겨와서 주가에 반영하기 시작하죠. 근데 이제 97점 받을 거라 생각했던 애가 실제로 97점을 받으니 이제 셀온이 나옵니다. 셀온 어느 순간에. 근데 타이밍은 아무도 몰라요. 셀온이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이제 주주들이 뭐 시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래 이익을 당겨오면 당겨올수록 그 리스크는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미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아무리 잘해도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부응하지 못했다. 네 잘하긴 했는데 기대치 부응하지 못했네 하면서 이제 셀온이 나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쓰는 셀온. 그래서 제가 미래 이익을 너무 과도하게 땡겨온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무서워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계속 오르지. 근데 이틀 만에 반토막 나고 그럴 수 있다니까요. 물론 이제 저기 밑에서 산 형들이야 아직 수익률이 많이 나고 있겠지만 그런 거 잘못 따라 붙었을 때 언제 작살날지 모르니까 저는 이런 걸 잘 안 본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래 이익을 당겨온 회사의 주가의 무서움이 여기 있다. 하지만 이제 꾸준히 만약에 진짜로 계속 꾸준히 잘하는 회사라면 적절히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미래 이익 당긴 거 60배까지 당긴 거 막 20배까지 좀 낮추고 좀 주가 좀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분기 실적이 계속 잘 찍고 연간 실적이 계속 잘 찍으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은 높겠죠. 이렇게 가다가 가격 조정 한번 크게 받고 재차 가겠죠. 매출이라고 할게요. 위에 매출 1조 냈어. 이듬해 4조, 이듬해 50조, 이듬해 얼마 할까? 엄청 과장해서 쓸게요. 400조, 이듬해 2000조 이렇게 갖다 쳐. 이듬해 이익이 속도가 처음에 1000억, 녹순 형 계시죠? 녹순 형이 물어본 케이스가 이런 건데 처음에 1000억, 그 다음 해 이제 그 다음에 8000억, 그 다음에 6조. 미쳤다, 속도, 성장 속도. 그 다음에 60조, 그 다음에 350조 이렇게 간다 치자. 그러면 이제 이게 주가가 어떻게 가냐면 영업허로 할게요. 영업허 처음에는 10배 준다고요. 시총 1조 줘요. 시총 처음에 1조 줬다 쳐. 그럼 영업허 10배 줘. 10배. 근데 이거 매출이랑 이익 오르는 속도 장난 아니야. 그럼 이거 10배 줄 회사가 아니다. 한 30배 주자. 8천억이니까 10배면 8조, 38이 24, 24조. 시총이 24배 뛰어버리네. 그 다음에 이 회사 또 이렇게 성장을 미쳤어. 이거는 영업허 100배 주자. 100배. 시총 600조. 야, 회사 끝없이 성장한다. 이거는 퍼 200배 주지. 200배. 퍼 200배 주자. 그 다음에 100배면 600조, 1200조. 시총 1200조. 이게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이게 미래 이익을 땡겨온 거잖아요. 이게 성장 각도가 워낙 가파르니까 주주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가 크잖아요. 너무 가파르게 성장하니까 영업허도 점점 높아지잖아요. 10배. 처음에는 10배. 나중에 이 회사 성장 속도 보소 30배. 속도 보소 100배.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이거 하자 이거. 그러다 뭔가 영업 상황이 좀 안 좋아가지고 매출이 350조로 줄어들고 영업이익이 한 40조 됐다 칩시다. 그럼 이 회사 이제 성장 다 했나? 해가지고 한 방에 영업허가 한 50배까지 꺾였다 쳐요. 영업허가 50배도 많긴 한데 계속 달리던 회사가 꺾이니까 이거 이제 성장 다 했나 해서 사람들이 꺾어버리는 거죠. 미래이익을. 이렇게 그러면 이제 시총이 얼마야?
얼마지? 10 빼면은 400조. 잠깐만, 이 계산 잘못했나? 60조에 10 빼면 60조에 10 빼면 600조. 100 빼면 6000조. 리경 2000조구나, 이거. 리경 2000조. 이거 웃자고 한 거니까 그냥 웃자고 봐주세요. 제가 좀 과장해서 쓴 거예요. 형들이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근데 봐봐. 이듬해 매출이 350조로 살짝 꺾이고, 이익도 살짝 꺾였어. 근데 주주들이 겁나가지고, 야, 이거 회사 이제 200배 주지 말자. 꺾어버렸다 쳐요. 50배로 꺾었다 쳐요, 멀티플을. 그러면은, 시총이 얼마야? 40조에 10 빼면 400조. 2000조죠. 2000조. 2000조로 꺾였어. 그럼 봐봐요. 여기서 여기 갈 때 24배 올랐죠. 여기서 다시 여기 갈 때 몇 배 올랐어요. 이렇게 가다가, 요 어떤 시점에 올라탄 꼭지 대비 몇 토막 난 거예요, 또. 6분의 1토막 난 거잖아요. 맞죠? 6분의 1토막 아닌가? 숫자 크니까 졸라 헷갈리네. 6분의 1토막 나는 거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돼요, 이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가 무서운 게, 뭐 성장주, 가치주 그럼 나누는 거 싫어하긴 하지만, 멀티플 미래 이익을 과도하게 당겨온 게 무서운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하고 이익은 실제로 잘 났어요, 이 회사는. 맞죠? 실제로 잘 났어. 350, 이 정도면 훌륭하지. 근데 주주들이 기대하는 게 있잖아. 이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으니까 이듬해는 뭐 매출 한 800조 내고, 매출 한 800조 내고 순이익도 한 200조 내라. 이렇게 기대가 있는데 기대치 못 미쳤어, 조금. 매출 350조 40조밖에 못 냈어. 그럼 멀티플 까버리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순식간에 6분의 1토막 나는 거예요. 뭐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 예. 주주도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안 따라가는 게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런 게 오를 때는 좋지. 오를 때는 신나요, 막. 오를 때는 막 신나게 막 랄랄랄랄라 신나. 근데 이게 좋은 습관이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제 몸엔 안 맞아가지고 엔터도 성장률 깎이면 바로 틀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도하게 미래이익이 반영된 멀티플을 확 이렇게 땡겨온 회사가 너무 무서워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성장주라고 부르는데 그냥 미래 이익을 많이 땡겨온 회사인 거죠. 예. 성장주는 주가가 많이 오른다고 성장주가 아니고, 회사 이익하고 순이익이 착실하게 성장하면 다 성장주예요. 만약에 이제 퍼 3배짜리 PBR 0.1배짜리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잘 성장하고 있어. 그럼 그것도 성장주예요. 주가만 안 오르고 있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 그게 성장주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주가 급등주지. 그러니까 이거 구분을 잘해야 돼, 구분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사를 안 보고 주가만 보고 있다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 있죠. 주가도 뭔가 계속 왔다 갔다 개판치고, 매출도 막 실적도 뭔가 규칙성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 있죠. 매출 이익이 막 뭔가 그 근본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회사들, 이런 회사는 전 투자 못 합니다. 뭐 고수들은 잠깐 뭐 요럴 때 꽂혀 있을 때 탐방 가가지고 뭐 잠깐 돌아선대 하고 잠깐 수익 내고 팔고 나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막 들쭉날쭉한 회사들은 저는 무서워서 일단 패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반영이 과도한 시장의 의미. 이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의 이게 뭐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회사가 그렇진 않지만, 약간 뭐랄까, 약간 이런 경향이 짙죠, 우리나라가. 보시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뭔가 이 실적이 앞으로 다음 분기에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데 라고 실적이 새든지, 아니면 어떤 뭐 선행 지표가 있어서 그게 뭐 텔레그램이나 이런 걸로 싹 공유가 돼가지고 뭔가 이제 그런 게 퍼지든지 해서 다음 분기 실적 잘 나온대 해서 소문이 쫙 퍼지죠. 그래서 호실적이 선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아직 뭔가 실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실적이 선반영이 쭉 되기 시작해요. 주가가 쭉 올라가. 주린이들, 이제 꾼들은 알지. 꾼들은 이 회사가 뭐가 잘 팔리고 뭐가 잘 되고, 그래서 다음 분기에 실적이 뭐 얼마나 잘 나온대 라고 꾼들은 알고서 주가 따라붙어서 주가 올리는데, 주린이들은 이거 왜 가는 거야? 이러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실적이 엄청 잘 나옵니다. 호실적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때 주린이들 다 달라붙어. 요때 진짜 주식 잘 모르는 친구들, 와, 이 회사 실적 나온 거 봐. 와,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너무 많이 올랐다. 진짜 실적 잘 나왔네. 그러고 이때 꼭지에 다 달라붙어. 그러면 이제 이때 사모았던 꾼들이 팔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고 이제 재료 소멸, 그 아까 뭐 세론 돼가지고 주가 빠지는 이런 패턴이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은근히.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선반영이 되게 과도하다.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이제 금융 쪽으로는 선진화가 안 돼 있고, 약간 이런 뭐 이제 뭐 내부 정보 통제 잘 못하고 이런 게 아직 후진국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후진국이어서. 미국 같으면 이거 힘든 건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경향이 있는데, 약간 우리나라가 아직 금융 쪽에서는 선진국이 아니고 약간 후진적인 면이 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의 특성이 좀 있다 하는 걸 좀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반대로 미국 시장인데, 미국 시장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회사 차트인데 보시면 미국 시장은 전혀 실적 발표에 대한 징조가 전혀 없죠. 전날까지도 거래량도 없었어요. 거래량도 실적 발표되기 전날까지도 주가에도 어떤 징조도 없고 거래량도 없었어요. 근데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실적이 엄청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나오고 나서 당일날 주가가 딱 반영되잖아요. 이게 좀 차이 나죠, 보시면. 약간 부패한 금융 후진국 시장하고 내부 통제 잘 되는 선진적인 미국 시장하고 딱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보통 이렇게 줄줄 세가지고 선반영이 되고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근데 미국은 딱 칼같이 딱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딱 간다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당일날 이렇게 미리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 같았으면 이렇게 선반영 될 게 그냥 당일날 딱 반영되는 거고. 대학교 경영대학 H 교수님께 좀 여쭤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미국은 진짜로 실적이 세지 않냐, 선반영이 없나 해서 궁금해서 서강대 경영대학 H 교수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요분한테 이제 대답을 들었거든요. 한국 주식이 확실히 중요 정보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주가에 선반영되는 경향이 짙대요. 실적 등. 요건 팩트야, 팩트. 이건 데이터로도 확인된 팩트입니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한국과 같이 노골적인 선반영은 사실 드물긴 하대요. 이거는 뭐 미국은 큰일 나니까 잘못하면. 그 PBR 한 배 미만 끌어올리는 거 말고 완전 다른 이슈인데, 일본 시장은 완전 다른 이슈였는데 저거 보고 오 했어요. 오. 요건 약간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건데, 미국 주식도 선반영 현상이 없진 않대요. 미국 주식도 선반영 현상이 있대요. 근데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회사가 실적이 샜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주가가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이제 아니고, 일부 회사들에게서 이런 게 이제 포착이 됐는데, 실적 발표 몇 초 전, 혹은 실적 발표 몇 분 전에 주가가 움직이는 현상이 이게 발견이 됐대.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H 교수님께서 예전에 자기가 이제 리서치를 다 하나하나 해보신 거고, 데이터를 다 검증해갖고 해보신 거고,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심심해서 한번 리서치를 해보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사석에서 나온 발언이고 공신력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 말씀으로는 미국 회사들도 실적 발표 전에 한번 데이터를 쭉 돌려보니 실적 발표 몇 초 전에 약간 그 선반영 되는 게 있더라. 우리나라처럼 노골적으로는 아니어도.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국도 이거를 완벽하게 맞지는 못하는구나. 역시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 보니.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선진적이긴 하죠. 예. 다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한다 그러면 분기 실적에 그 나올 때마다 컨센서스와 그리고 센티멘트와 펀더멘탈을 이제 믹스를 해서 주가 반영되는 거 보고 대응을 해서 조금이라도 주식을 수량을 더 많이 사려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걸로 막 트레이딩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저는 뭐 분기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결국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우리 여기 진짜 인베스터 계시죠, 우리 사나감자 형님. 진짜 인베스터 사나감자 형님은 분기 실적에 연연 안 하시고 주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신경 안 쓰시거든요.
어차피 사업이 성장하면 그만이다 마인드시라서 사실 그게 진짜 찐 투자자예요. 찐 투자자. 예. 근데 저는 이제 약간 가치 베이스에 약간 센티도 참고하는 편이라서 보면 이제 존니 대표님이 그러셨죠. 여기 고점에 물어도 괜찮다. 고점에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여기서 사도 되고 분할로 계속 사라고 하시잖아요. 이 회사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는 그 전망이 있다면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저는 이왕이면은 너무 이렇게 비싸졌을 때 단기적으로 비싸졌을 때 사기 싫어서 좀 그래도 좀 센티가 꺾였을 때 사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센티가 좀 꺾였을 때 사모으고 센티가 좀 꺾였을 때 사모으고 내재 가치가 좀 더 높아질 때 안전 마진이 좀 커질 때 사모으고 그런 게 좋아서 뭐 각자 방법입니다. 그는 각자 방법이니까 분기 실적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되 좋은 기회는 뭐 간단한 테크닉은 알아놓고 써먹으면 좋다. 저는 빠질 때 사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뀨뀨뀨 형님. 그러니까 계속 꾸준히 적립식으로 사는 방법도 좋긴 한데 이제 존니 대표님은 마켓 타이밍은 못 잡으니까 그렇게 한다라고 하지만 저도 그 마켓 타이밍 못 잡는 데는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다만 저는 마켓 타이밍을 잡으려는 시도는 아니고 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센티가 너무 세게 얻어맞아가지고 주가가 과도하게 싸지거나 아니면 그 내재 가치랑 주가랑 많이 벌어진 상태여서 좀 주식을 싸게 많이 살 수 있는 시기거나 그럴 때 노리는 게 좋아요. 안 되면 말고 뭐 안 되면 말고 시기죠. 항상 되면 좀 안정적으로 잘 하는 거고 빠질 때 사는 게 좋긴 한데 이제 빠질 때 무섭죠.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맞아요. 그 말씀 맞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리서치가 철저히 돼 있고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은 내가 약간 좀 이제 나를 믿고 좀 베팅을 해야 되는. 좌니 형 미안해. 나 커피 겁나 잘 사 먹고 있어.